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 및 고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1번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고, 2번의 용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이란 뭐냐? 위험물.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위험물이죠. 위험물은 누가 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법의 정의가 조금 그렇죠? 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등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화성도 그렇고 발화성도 그렇고 가연물이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말한 것처럼 인류와 육류 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다 말하려고 그러면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 물질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험물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대로 말하는 게 위험물의 정의예요. 위험물의 정의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면 그 안에 분명히 산화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으로 물어보면 이게 법이니까 얘가 맞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성질로 한다 그러면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도 있지만 산화성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니까 법에 있는 이야기는 좀 틀렸더라도 그걸 법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고요. 자, 지정수량이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정수량 암기하는 게 좀 머리가 좀 아프죠. 지정수량을 누가 정했어요? 대통령령이 정했죠.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라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적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항에 제조소라는 게 뭐야? 제조소. 자, 먼저 맨 밑에 지금 6번에 뭐가 있어요? 제조소 등이라는 게 나오죠?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일컬을 때 제조소 등이라고 말합니다. 제조소 등. 자, 그러면 다시 3번에 제조소라는 게 뭐예요? 얘는 원래는 제조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 위험물 제조소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냥 위험물이니까 그냥 위험물이라는 말 빼고 말하는 거고, 원래는 위험물 제조소 이게 맞죠. 자, 제조소라고 하면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죠. 뭘 제조해? 위험물을 만드는 거죠.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저장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죠. 취급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자,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예요? 지정수량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지정수량 미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조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을 하려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주유 취급소라고 원래 말해요. 그거 주유소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험물의 취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이거를 시도라고 한다. 그죠? 자, 아까 제가 시도지사 말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에서 말하고 있는 시도지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시장과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도지사는 뭐 누군지 알아. 그죠? 도지사는. 뭐 도지사는 한 명밖에 없죠. 경기도에 한 명. 그죠? 예. 뭐 그다음 경상남도에 한 명. 뭐. 근데 시가 무슨 시냐, 이거 시가. 그 시장이라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서울에서 뭐 아까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서울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인천에서 하려고 그래. 인천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광명시에서 내가 주유소 하려고 그래. 광명시장 찾아가면 그 시장 있어, 없어? 시장 없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시장이 있지. 근데 시장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광명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광명시장도 시장이고 안양시장도 시장이고 부천시장도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유연물에서 말하는, 또 소방에서 말하는 그 시장은 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을 시장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하지 않아. 왜? 나랑 상관없어. 우리는 경기도에 가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지정수량보다 작은 양이잖아요. 어떻게 취급해야 돼? 그냥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례. 조례는 법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솔린이 있어,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 200리터가 지정수량이잖아.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내 마음대로 취급하면 안 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 한 가지라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00리터보다 적은 양은 지정수량 미만이죠. 그거는 그냥 시도의 조례에 따라 취급하면 됩니다. 뭐 시도의 조례가 뭐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취급하세요, 뭐 이 정도겠죠? 네, 뭐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무조건 제조소 등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에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자, 원칙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에서만, 제조소 등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수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소 등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번에, 자,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래서 임시로 취급하는 경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9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얘기로, 또 공사 현장에 가시면 대형 중장비가 있어요. 보통 경유를 가지고 하죠. 근데 그 중장비가 기름으로 막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도로로 나오는 순간 완전 민폐 끼치는 거죠. 덩치도 커가지고 동작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공사장 안에 큰 탱크를 갖다 놓고, 지정수량이 얼마야, 경유가? 1000리터지, 1000리터. 1000리터 이상의 탱크를 갖다 놓고 거기다 기름을 저장하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중장비에다 넣어주는 거죠. 예, 그거를 임시로 저장한다라는 거잖아. 그러기 전에 소방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90일간만 가능합니다. 근데 90일이 지났는데도 공사 안 끝난 경우 많죠? 그때는 또 추가로 승인을 또 90일 또 받으면 돼. 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항에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자,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괄호 4번. 제조소 등의 유치, 구조 또는 설비 등의 변경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할게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신고해요? 1항,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7일이라고 되나? 7일? 7일이 아니라 1일. 법이 개정됐어요. 1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우리가 뭐 신고할 때 하루 전에 신고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얘만 하루 전에 하는 거야. 하루 전에. 자, 뭐야? 다시. 제조소 등의 유치, 구조, 설비 등의 변경이 없고, 단지 뭐만 변경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변경이나 수량 변경이나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허가와 신고는 다른 거죠. 허가는 뭐야? 아까 허가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갔어. 근데 시도지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허가니까. 왜냐면 얘는 왜 허가예요?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한 거니까 허가를 꼭 내줘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뭐야? 신고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하는 것이 신고라는 거죠. 그죠? 얘는 허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내가 하겠어요. 하루 전까지만 하면 된다. 2항에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주의를 승계한 사람, 승계한 날로부터 한 달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 승계가 뭐예요? 대표자가 바뀐 거죠? 네, 대표자가 바뀌어서 내가 그 주유소를 샀어. 네? 그럼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된다.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죠?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네. 자, 괄호 5번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괄호 지금 6번도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실기 때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필기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7번의 예방규정은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셔야 돼. 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암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예방규정.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이는 예방규정을 정해서 당의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누구에게 제출해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방규정을. 자, 어떤 경우에 예방규정을 해요? 2항에 가항부터 4항까지. 필기든 실기든 계속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필기 때 암기가 안 되면 한 문제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실기 때 안 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 때 실기 때 다 중요한 거니까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장소, 지정수량의 몇 배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조소예요. 제조소. 그래서 제조소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라면 예방규정을 정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도 나중에 실기 때나 중요한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8번도. 자, 넘겨서 9번입니다.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 꼭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별표 쳐놓으셔요. 자, 자체 소방대는 어느 때 필요한 거냐? 사료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또 자체 소방대에 화학소방 자동차 및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자, 자체 소방대 들어보셨죠? 자, 자체 소방대는 어느 위험물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사료 위험물만 취급하는 경우에. 다른 위험물은 소방대 필요 없어요.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고 최소 얼마나 취급해야 돼? 3,000배 이상을 취급했을 때 자체 소방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를 보니까 그럼 화학 소방 자동차 몇 대가 필요하고 소방대원이 몇 명 필요하냐가 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표니까 12만 배 미만인 경우, 다른 말로 하면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이겠죠. 네. 한 대에 5명.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경우 두 대에 10명.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경우 세 대에 15명. 48만 배 이상인 경우 네 대에 20명이 필요합니다. 한 대당 5명이라는 거죠. 그죠? 네. 3,000배부터 시작을 하는데 12만 배, 24만 배, 48만 배 이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10번에 위험물의 운송입니다. 운송. 1항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가 뭐예요? 탱크로리. 탱크로리라고 하죠. 탱크로리. 우리 보통 탱크라는 것은 이동할 수 원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험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탱크가 있죠. 자, 용기는 뭐가 용기야? 이동할 수 있는 건 용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말통도 용기고 드럼통도 용기야. 드럼통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잖아.
근데 탱크는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탱크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는 탱크로리죠, 탱크로리. 근데 법에서는 탱크로리라고 하지 않고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해. 저장소. 자, 그럼 이동 탱크 저장소가 탱크로리 막 시내에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럼 이동 탱크 저장소, 탱크로리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탱크로리 운전사는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탱크로리는 일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종 대형 운전면허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걔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상 돼야 돼. 자, 위험물 자격증은 뭐뭐 있어?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근데 위험물 기능사나 위험물 기능장이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위험물 기능사 따면 모든 위험물이 위험물 기능장과 똑같은 자격을 가져. 보통 자격증은 기능사가 못하는 건 산업기사가 하고, 산업기사가 못하는 건 기능장이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위험물은 자격이 법이 이상해가지고 기능사를 따면 다 할 수 있어. 뭐 기능장 뭐 없어요? 없다고 그래. 기능장이나 기능사나 다 똑같아. 그죠? 그래서 위험물은 또 법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만 따면 되겠죠? 아니면 뭐 해야 돼? 한국소방안전협회, 지금은 안전원이라고 하잖아요. 안전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돼.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탱크로리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 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해야 된다. 자, 얼마나 이 위험물이 위험하길래 운송 책임자가 옆에 동승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여러분 공부하셨죠?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뭐가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셨어?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듐이죠.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듐을 함유하는 위험물.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자, 알킬 알루미늄이 삼류 위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보니까 위험등급 1등급이었고 액체 금속이었죠. 액체 금속.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용기 상부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고 안정제를 넣어줬습니다. 그죠? 이거를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는 혼자 운전하면 안 돼.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운송 책임자라는 사람이 동승해야 돼. 네. 자, 그러면 4번에 운송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운송 책임자의 자격이 있죠. 자,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격증 취득하고, 위험물 자격증 취득하고 1년 경력 있는 사람. 나번에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 자, 증을 딴 사람은 1년 경력, 안전교육 받은 사람은 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운송 책임자의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그냥 간단하게 우리 법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몇 개는 해봤어요. 자, 바로 넘어가서 제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조소. 8장에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 그죠? 저장소 및 취급소. 자, 바로 1번에 저장소의 구분. 자, 저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는 지금 8가지가 있습니다.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저장소의 종류는 8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암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게 요걸 할 거니까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다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니까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장소의 종류는 많긴 많네요. 그죠? 네. 자, 2번에 취급소의 구분이야. 취급소. 취급소에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주유소죠. 주유소. 주유 취급소라고 하고, 판매 취급소는 뭐야?
지금은 다 없어졌죠. 동네에 있는 석유가게, 옛날에 석유가게가 있었죠. 석유가게가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는 뭐야? 배관에 어디야? 쉽게 말하면 송유관이랑은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그 배관을 통해서 유연물을 이송하는 거를 이송취급소, 그죠? 취급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자, 제조소입니다. 제조소에 대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제조소를 하겠다. 제조소가 뭐라고? 유연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유연물을 제조할 목적. 근데 제조소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조소를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건 법인데, 유연물을 어떻게 하면, 유연물을 지금 꽤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인가가 이 법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죠? 이거 이런 게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건 없어. 당연히 유연물 안전하게 취급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뭐 숫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좀 방향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안전거리가 나와 있어요. 안전거리. 자, 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안전거리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뭐 일단 바로 하겠지만요. 자, 제조소 건물이 있어. 그리고 제조소가 아닌 일반 건물이 있어. 그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겠죠? 바짝 붙이면 안 되겠지. 그걸 뭐라고 말해? 안전거리라고 한다. 제조소의 외벽에서부터 다른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했어?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된다. 자, 사실은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2류 위험물 정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봤잖아. 우리끼리 봤을 때는.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6류 위험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위험물은 그런 게 없어도 되나요? 이러면 거의 다 6류 위험물 없어도 된다고 말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를 다 둬야 되는데 몇 류 위험물은 제외가 돼? 6류 위험물은 제외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7번까지가 안전거리인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한 번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똑같아. 제조소를 공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똑같아. 그죠? 자, 1번. 지정 문화재 및 유형 문화재까지 거리는 50m 이상 떨어뜨려 줘야 돼요. 학교, 병원, 공연장은 30m 이상 떨어뜨려 줘야 돼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 가족 복지, 어린이집, 정신건강, 정신보건시설로서 20인 이상 시설은 30m 이상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죠? 쉽게 말하면 2번, 3번은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학교, 병원, 공연장. 그죠?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우리한테 이거 쓰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한테 그냥 물어보기만 합니다. 몇 미터냐고. 그러면 문화재는 50m.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얼마? 30m. 그 다음에 고압가스, 도시가스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부터는 20m.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거죠, 주거. 그죠? 주거.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10m. 그 다음에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정선 5m, 7,000V 초과 35,000V는 3m. 자, 50m, 30m, 20m, 10m, 5m, 3m. 이거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은 5m나 3m네.
특구학 보전선으로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글로 써 있는 거는 그거고, 저는 그냥 그림으로 교재되어 있는 거를 그냥 하나 봤는데 뭐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제조소에서부터 얼마큼 떨어뜨려 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참고사항 나와 있어요. 참고사항. 네. 참고사항에 보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종류. 제조소 등은 뭐라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제조소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미리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안전거리를 모든 제조소 등이 다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제조소 등이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나름대로는 위험성이 좀 큰 제조소는 확보해야 되고, 위험성이 별로 없다, 그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위험성이 큰 것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래서 안전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제조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일반 취급소. 그죠? 네, 요 5가지만 안전거리를 두고, 다른 곳은 쭉 써 있는데 그 밑에 여기는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거리 안 둬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장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저장 방식은 뭐야? 옥외 저장소지. 옥외 저장소. 옥외에다 그냥, 자, 옥외 저장소는 옥외에다가 그냥 드럼통 같은 걸 쌓아 놓는 거죠. 옥외 탱크 저장소는 뭐야? 옥외에 탱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옥외에 있다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옥외 저장소도, 옥외 탱크 저장소도 안전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옥내 저장소는 옥내 이런 창고 같은 걸 져가지고 안에다가 용기를, 드럼통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거 나름대로 위험하죠. 조금 안전한 건 뭐야? 옥내에다가 탱크를 넣으면 좀 안전해. 그죠? 근데 옥내에다가 용기를 넣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옥내 저장소는 또 안전거리를 둬야 되고, 일반 취급소도 둬야 된다. 어쨌든 5가지는 안전거리를 둬야 되고, 나머지는 안전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안전거리를 둬야 되는 거는 뭐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안전거리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똑같은 거 쓰면 돼. 물어보면. 네. 자, 그런데 안전거리 단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전거리 단축.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